안녕하세요. 제주에 있는 호텔에서 일하고 있는 야대입니다. 휴가 이후 몸살기로 고생하다가 오랜만에 본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번에 예고했듯이 오늘의 주제는 야대의 신입생활 적응기를 다뤄보겠습니다. 호텔리어를 준비하고 계신 학생들이나 신입으로 갓 입사하는 분들에게 먼저 발자국을 남기게 된 제 경험담이 큰 도움은 되지 못할지라도 작은 이정표 하나 정도는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어본 영상입니다. 그럼 시작하죠. 예습. 호텔뿐만 아니라 어딘가에 입사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하나 꿀팁을 드리자면 그 회사의 상품이나 시설 등을 간단하게나마 예습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호텔로 예를 들면 본인이 준비하고 있는 부서에 맞는 특성, 부대 시설 정도는 달달 외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미리 알아두면 면접 또는 신입생활에 제법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공식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니 정보를 얻기도 쉽죠. 저는 제주도랑 나름 인연이 있는 편인지라 군생활도 제주에서 했습니다. 덕분에 제주 지역이나 관광지에 대해 완전 문외한이 아니었고 지원한 부서가 컨시어지였기 때문에 면접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필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회사마다 시스템, 객실 타입 등이 조금씩 다르기에 이론과 실전은 동일한 부분이 아니지만 저는 완벽한 실전은 완벽한 이론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론이 기본이고 실전이 응용이죠. 응용을 잘하려면 그만큼 아는 게 많아야 합니다. 그러니 신입 때는 예습, 복습을 생활화하세요. 학교 때 공부를 해봤으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인사. 제가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 제일 처음으로 당한 건 냉담함이었습니다. 이는 호텔마다 다르겠지만 제주는 도민뿐만 아니라 저처럼 타지에서 온 제주 표현을 빌자면 육지 것들도 많이 옵니다. 제주 사람들이 육지 사람들한테 배타적이란 얘기는 들어보셨죠? 따라서 소위 말하는 텃세가 존재하고 이를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처음 온 당신한테 온전히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 않는 선배가 있었고 대체로 무뚝뚝했습니다. 심지어 2번 인사했다고 아까 인사했잖아요 라고 정색하며 쳐다보는 선배도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제주뿐만 아니라 육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회사에 있는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제주 같은 경우는 육지에서 내려왔다가 타지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제주도에 적응하지 못해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부총 지배인과 컨셔지 매니저가 제가 일주일 안에 그만둘 거란 얘기했다고 얘기했지요. 저는 그게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제 뒤로 들어온 후배가 정확하게 이틀 만에 그만뒀습니다. 그 이후로 4년을 일하면서 한 달은커녕 일주일 안에 그만두는 사람, 오자마자 입사를 모르고 돌아가는 사람, 심지어 그만두겠다고 말도 없이 도망가는 사람들을 숱하게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처음 온 신입에게 마음을 연다는 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였습니다. 언제 도망갈지 모르는 애의 인사를 누가 진심으로 받아주겠어요? 저는 그런 냉담함이 처음에는 당혹스러웠지만 알려주는 거 열심히 외우고 꿋꿋이 인사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오는 신입들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인사 안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인사는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자기보다 선배일 것이 당연한데 인사는 꼭 하세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한테 마이너스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밝은 인상을 주며 미소 지으며 인사하세요. 손님은 체크아웃하고 가면 다시 못 볼 가능성이 크지만 선배는 퇴사하기 전까지 당신 사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능동적으로 움직이세요. 수첩. 저는 신입의 첫인상을 판단하는 것 중 하나가 수첩을 들고 오는가 아닌가입니다. 대체로 경력직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수첩을 들고 다닙니다. 처음 배우는 자세로 들어가는 거고 모르는 것 투성이일 테고 그걸 머릿속에 한 번에 외울 수도 없을 텐데 수첩을 안 들고 다니는 건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스마트폰이 생활화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녹음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사진으로 찍어도 되겠습니까? 같은 말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특히 초면에요. 선배가 무언가 가르쳐줄 때 수첩에 본인이 기억할 수 있게 최대한 간단하고 명료하게 요약하여 노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저는 첫 입사했을 때 글로벌 호텔답게 모든 문서 파일이 영어로 되어 있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영어를 전혀 못했으니까요. 신입한테 배부하는 스탠다드가 A4 용지 60장에 달했고 전부 영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방대한 양을 일일이 사전 찾아가며 다 외우려면 한 달이 걸려도 다 못 외울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효율입니다. 암기력이 자신 있다면 그냥 다 외우셔도 됩니다만 보통 사람들의 기억력이라는 건 사실 다 비슷비슷합니다. 저는 제 한계를 잘 알고 있었고 짧은 시간에 무엇을 외워야 가장 효율적으로 선배들한테 잘 외운 것처럼 보일까를 고민했고 모르는 건 질문도 했습니다. 혹시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외워야 할 대목이 있을까요? 당시 주임이 강조했던 건 2개였습니다. 부대 시설의 위치 및 업장 시간, 부서원들의 이름과 직급 및 얼굴. 이 2가지를 먼저 외우라고 지시를 내려주었고 저는 단기 기억력에는 자신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필요한 페이지를 전부 표시하고 나머지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첫날에 60장을 다 외운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주임은 저에게 부대 시설과 업장 시간, 요금표를 다 외우면 로비에 나와서 실전을 배워보자고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회사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호텔에 신입이 처음 들어오면 손님을 응대하는 실전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신입이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기 때문이죠. 본인의 잘못된 응대가 대형 컴플레인으로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동의합니다. 편의점에 가서 알바한테 보조 배터리는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봐도 어디 있는지 알려주죠? 완전히 같은 이치로 로비에 설 수 있는 호텔리어의 최저 조건은 호텔 내부에 있는 업장의 위치와 시간, 요금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업무적인 부분을 배워나가는 거고 호텔 외부에 대한 지식도 넓혀가야 하는 거죠. 참고로 이 최저 조건을 달성하는 게 호텔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일주일 동안 백오피스에 박혀서 달달 외우는 경우도 존재하며 제 부서의 매니저는 입사 당시 한 달 동안 로비에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단기 기억력에 자신이 있다고 했죠? 제가 저희 부서에서 입사한 첫날 4시간 만에 로비에 나온 사람입니다. 이는 부서 매니저의 말에 의하면 호텔 최초의 기록이고 그 이후로도 깨지지 않은 기록입니다. 주임이 신입한테 질문하면 보통 잘못된 대답이 튀어나오고 다시 외우세요 라고 하고 대개 첫날은 그렇게 지나간다고 합니다. 저는 첫 질문에 이를 통과했습니다. 제가 단기 기억력에 자신 있는 이유가 효율적으로 외우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인데 이 효율에 대해서는 제 영어가 어떻게 늘었나를 얘기하는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로비에 처음 나와서 호텔 투어를 하며 호텔의 업장 위치, 특징 등을 배우게 되었고 제가 강조했던 수첩에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선배의 말이 빠르기 때문에 일일이 다 적는 건 비추입니다. 효율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키워드를 적어두시고 잊지 않도록 틈날 때마다 보세요. 또한 컨시어지는 외부 관광지나 맛집 추천을 해줘야죠. 그 지역에 살던 사람도 아닌데 그런 식당을 다 알 수 없겠지요? 신입이 모르는 건 당연한 겁니다. 손님이 모르는 걸 물어보면 당황하지 말고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금방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선배한테 넘기세요. 그리고 그 선배가 고객한테 어떻게 컨택하는지를 옆에서 훔쳐보시고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모르는 관광지 이름, 식당 이름이 나올 때마다 전부 기록해두세요. 손님이 물어보는 맛집이건 선배가 추천해주는 맛집이건 전부 기록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그것들을 검색해서 위치, 맛에 대한 평가, 요금 등을 다시 자세하게 정리합니다. 신입 때는 열정이 가득할 때고 열심히 할 때이기 때문에 쉬는 시간도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퇴근하고 나서도 배운 것들을 다시 정리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짤막하게 정리한 키워드를 기억나는 대로 최대한 자세하게 서술하며 정리하는 게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저는 쉬는 날도 고객들이 자주 물어보거나 선배들이 자주 거론하는 관광지와 맛집을 돌아다니며 제 지식의 폭을 넓혀갔습니다. 이건 제 철칙인데요. 처음에 대답하지 못한 손님의 질문을 두 번째 때는 절대 선배에게 묻지 말자입니다. 예를 들면 손님이 돈이랑 맛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그 식당을 몰라서 대답하지 못했다면 두 번째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선배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제가 프로페셔널하게 답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단순히 가봐서 먹어보고 네 고객님 맛있습니다 정도의 수준이 아닌 고객님 돈이랑 같은 경우는 현대백화점에 고기를 유통하는 업체인 길가축산에서 고기를 납품받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기에 반드시 맛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른 집보다 고기의 질이 좋다고 볼 수 있으며 가격은 2인분에 54,000원으로 유명한 모흑돼지 가게보다 2,000원 정도 저렴합니다. 사이드로 주문할 수 있는 보말 된장찌개나 김치말이국수 같은 경우도 괜찮은 편이라서 제 생각에는 고객님이 방문하셔서 좋은 추억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을까 합니다. 라는 식의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관광지, 식당뿐만 아니라 호텔 내부, 외부의 모든 지식에 통용되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렸죠? 완벽한 실전은 완벽한 이론에서 나옵니다. 수첩에 틈틈이 기록하는 습관 반드시 들이도록 하세요. 연습. 호텔리어라는 업 자체가 손님을 컨택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본인의 말투와 정보를 전달하는 간결한 말투는 꾸준히 연습해야 합니다. 저는 신입 때 쉬는 날에 혼자 방에 있을 때면 미친놈처럼 거울 보면서 손님과 대화하는 흉내를 냈습니다. 녹음기를 켜놓고 제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 들으며 연습했고 제 생각에는 충분히 설명해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손님이 도통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을 접하게 되면 이는 내 문장이 잘못된 것이라 판단하고 지속해서 효율적인 대사를 개선해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야외 수영장 어디 있어요? 네,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쪽이 대체 어디죠? 본인의 기준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항상 고객을 응대할 때는 고객의 시선에 맞추어 설명을 도와드려야 합니다. 정확하게 인지가 될 수 있는 기준점을 찍어주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고객님, 저기 있는 빨간색 화분 보이세요? 저 화분 쪽을 기준으로 우측으로 돌아가시면 엘리베이터가 보입니다. 그 엘리베이터를 타셔서 2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풀어서 이해를 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본인의 말투와 응대 방식을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바로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벤치마킹. 제가 신입이 가장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서비스는 규격화된 상품이 아닙니다. 손님이 5m 내로 접근하면 인사를 하고 3m 내에 들어서면 미소를 짓는다. 이런 규정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선배들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다 다릅니다. 제가 입사했을 때 2명의 주임이 있었고 그 둘의 서비스는 방향이 전혀 달랐습니다.
한 명은 한 명에게 최대한 집중하여 상대적으로 다른 고객이 서비스를 덜 받더라도 확실하게 한 명을 감동시켜 서비스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보자. 다른 한 명은 고객은 평등하다. 고로 서비스도 평등하게 나가야 한다. 한 사람한테 너무 집중하여 다른 고객이 피해를 볼 수는 없다. 한 손님 때문에 시간을 너무 지체하게 되면 그 손님을 끊어내서라도 뒷손님을 도와드려야 한다. 자, 딱 들어봐도 둘 중 틀린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서비스 관점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본인들이 옳다고 믿는 기준을 본인의 짬밥과 노하우로 응대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듯 사람마다 기준점이 다르고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각 선배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입이 해야 하는 게 바로 벤치마킹입니다. 그 선배의 단점을 보고 왜 저 선배는 저렇게밖에 못할까? 품평하고 못마땅한 시선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당신은 당신입니다. 본인이 가지지 못한 부분을 우선 들여다보고 그 선배가 가진 장점에 주목하세요. 그 사람의 단점에 집착하는 건 본인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무기 하나는 반드시 가지고 있고 서비스 업계에서는 그게 서비스로 드러납니다. 선배마다 잘하는 서비스 분야가 다르고 그 장점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하나하나 분석해서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론적으로만 말하면 당신은 모든 분야가 균형 잡힌 완전체가 되는 겁니다. 누구는 컴플레인 핸들링을 기가 막히게 잘하고 누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냉철함을 잊지 않고 누구는 바쁘게 돌아가는 업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처리해내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욕심내고 가질 수 있도록 열정을 불태우세요. 그리고 여기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선배들한테 빨리 인정받는 게 바로 이 점인데 선배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비스 포인트가 다 다르다고 했죠. 어느 선배가 인차지냐에 따라서 저는 그 선배들의 포인트에 제 서비스를 맞췄습니다. 현관 입구에 차가 정차되어 있는 꼴을 못 보는 선배가 있으면 현관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여러 손님을 최대한 빨리 쳐내는 걸 좋아하는 선배가 있으면 한 손님에게 10분 이상 시간을 쏟지 않도록 노력하고 한 손님을 감동시키는 걸 좋아하는 선배가 있으면 1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아는 모든 정보를 쏟아부었습니다. 매일 아침 호텔 오픈할 때 적는 VIP 리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참 재밌는 게 선배마다 적으라는 순서가 다 달랐습니다. 누구는 이름 순으로, 누구는 티어 순으로, 누구는 시스템에 나오는 순서로 등등. 저는 그 선배들의 성향을 전부 기억해서 그 선배가 출근하는 날이면 그 선배가 적으라는 순서에 맞춰 적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선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에 맞추잖아요. 나중에 매니저나 윗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다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야대라는 직원 어떠냐? 모든 선배가 괜찮다, 일 잘한다고 저를 대변해줍니다.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포인트를 신입 때부터 관찰하려 하며 누군가는 그게 고가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같은 질문에 어떤 선배는 이렇게 대답하겠죠. 애가 열심히 하고 괜찮긴 한데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 사회생활에 큰 영향이 없다 해도 마이너스적 요소가 하나 생기는 셈입니다. 신입 때는 본인의 두각을 드러내기보다 그런 식으로 선배들한테 인정받는 거에 중점을 두는 게 이득입니다. 전체적으로 원만하게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누구나 일 잘한다고 얘기하며 좋아해줍니다. 그렇게 업무가 손에 있고 본인만의 서비스 노하우가 어느 정도 자신이 생기면 그때부터 본인만의 서비스 스타일을 구축해 나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선배와 동등한 입장이 되는 거고 선배를 초월해 보다 빨리 진급할 수도 있게 되지요. 결승점에 누가 먼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결국 본인에게 달린 거지요. 이런 식으로 일하다 보면 밑에 직원들이 알아서 당신을 인정하고 존경하며 따라오게 되어 있고 윗사람들도 당신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과 존경은 강요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하는 거에 따라서 저절로 쌓이는 거지요. 자, 제가 신입 때 살아남았다고 생각하는 이유들을 열거해 보았습니다. 저는 한 달 됐을 때 선배 중 한 명이 직접 저한테 엘리트가 들어왔다고 얘기해주는 걸 들었고 6개월 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쓰며 입사했는데 남들보다 한 달 먼저 정규직을 달았습니다. 정규직이야 누구나 금방 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저랑 동갑이었던 동기 한 명은 6개월 계약직을 연장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도 정규직을 달지 못해 결국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제 자랑처럼 들리겠지만 제 자랑 맞습니다. 제가 걸어온 방식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분명 도움되는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하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제가 어떻게 영어가 늘었나를 다뤄볼게요. 이상으로 호텔리어와 고객 모두를 위한 채널 야대였습니다.